저는 오늘 치매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치매학회에서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과 윤보라입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약물은 크게 인지기능을 유지시키고 악화를 지연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인지기능 개선제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문제행동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신과 약물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행동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신과 약물들로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병 약물, 수면제 등이 있어서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일일이 부작용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히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가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인지기능 개선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판돼서 사용 중인 치매 약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계열은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계열이고 다른 한 가지는 NMDA 수용체 차단제 계열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계열은 뇌 속에서 아세틸콜린을 높여주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NMDA 수용체 차단제는 뇌의 전기적인 잡음을 낮춰주는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는 성문명으로는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이 있습니다. 뇌에는 원래 신경세포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신경세포들이 작동할 때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과 관련된 뇌세포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경우에는 기억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지고 파괴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을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세틸콜린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억제해서 뇌 속에 아세틸콜린 양을 늘려주는 약물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입니다. 그러면 이 약들이 부작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약들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장애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장장애 증상이라면 아마 메스꺼림, 구토, 복통, 설사, 식욕저하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왜 생기는가 하면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이 높아지면 기억력이나 집중력 등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대장에도 신경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세틸콜린의 수치가 높아지면 불필요한 장의 움직임이 증가가 됩니다. 그럴 경우 설사가 난다거나 배가 아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신경에서 아세틸콜린 수치가 높아지면 불필요한 위의 수축이 증가되기 때문에 메스꺼림이 생기거나 구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장약 중에 베타 차단제 종류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랑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심장 박동수가 분당 60회 미만으로 떨어지는 섬액이 생길 수 있고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나 실신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은 같이 드시는 복용약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반드시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특이적인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약 중에 도네페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약은 야간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종아리 근육이 뭉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표현하기로는 어수선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뭔가 좀 기분 나쁜 꿈들을 많이 꾸고 또 잠을 잘 들지 못하는 불면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드물게는 배뇨장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된다. 소변을 참지 못한다는 증상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배뇨장애가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물로 말씀드린 NMDA 수용체 차단제는 주요 성분이 메만틴입니다. 우리 뇌신경세포는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경우에는 뇌세포에서 불필요한 전기 신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NMDA 수용체 차단제는 이런 불필요한 전기 신호를 막아서 뇌의 잡음을 최대한 낮춰주기 때문에 뇌에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기억을 더 명료하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앞사람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잘 안 들려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조용한 방에서 얘기를 해주면 더 잘 기억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에서 흔히 보이는 위장 장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부작용으로는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 그리고 혼돈, 변비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메만틴은 보통 중등도 이상의 알츠하이머병 치매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약을 쓰고 나서 갑자기 더 정신이 없다거나 안절부절한다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혼돈 상태의 급격한 심화가 있을 경우에는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런 인지기능 개선제들로 인해서 대부분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경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변경하거나 또는 용법, 용량을 조금 조정하면 얼마든지 부작용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임의로 치매약을 중단하고 지내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용량이 증가될 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약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또는 약물 용량이 증량될 때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장장애나 어지럼증처럼 다른 상황이나 이유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은 사실 약물 부작용인지 애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약을 3일에서 5일 정도 중단해 보시고 불편했던 증상들이 완전히 소실됐는지 살펴보시고 소실이 된 다음에 다시 그 약을 복용했을 때 또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면 불편 증상이 약물 부작용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처방받으신 선생님한테 상의해서 약물을 변경하거나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인지기능 개선제는 치매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약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본인에게 잘 맞는 약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인지기능 개선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